상처 혼자 곱씹는 혈액형?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경험 말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밤들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면 아마도 A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A형은 혈액형 중에서도 유독 혼자서 상처를 곱씹는 대표적인 타입이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되새기며 자책하는 사람들이죠. 첫째, A형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은 감정의 소유자들이에요.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들이 끊임없이 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도 A형에게는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O형이라면 정말? 어젯밤에 늦게 잤거든. 이라고 대답하고 끝이겠죠. B형이라면 맞아. 어제 드라마 정주행했어.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AB형이라면 그런가? 별로 그런 줄 몰랐는데 라고 담담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A형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그래. 괜찮은데 라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쳐요. 내가 정말 피곤해 보이나? 화장을 대충 한 게 티가 났나? 혹시 내 얼굴이 부어 보이나? 친구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져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떨어져서 끝없이 퍼져나가는 파문처럼요. 둘째, A형은 감정의 고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묻어버리는 대신 계속 파내서 분석하고 해석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석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책과 후회로 이어지거든요. 마치 상처난 곳을 계속 건드려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다고 해봐요. 다른 혈액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O형은 짜증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B형은 상사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이 있을 수 있지. 나도 오늘 치킨이나 먹어야겠다라며 기분 전환을 할 거고요. AB형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실수가 있었나 분석해보자라며 냉정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A형은 다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상황을 계속 되돌려 생각해요. 내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왜 그렇게 어설프게 했을까? 상사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네. 동료들도 다 들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잠도 못 자고 다음 날에도 그 기분을 계속 끌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셋째, A형은 감정의 은행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저장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까지 쌓아둔 상처들을 모두 꺼내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었을 때 먼지와 함께 옛날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상처가 예전 상처들을 모두 깨워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다고 해봐요. A형은 단순히 오늘 약속이 취소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었지. 그때도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나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피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까지 모두 끌어와서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큰 상처로 느껴지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지는 거죠. 넷째, A형은 표현의 역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건 가장 서툴어요.
마치 깊은 우물 같아서 물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퍼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형들은 종종 오해를 받아요. 쟤는 감정이 없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이런 말들을 듣지만 사실 A형들은 너무 많은 감정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깊어서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치 교양곡을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A형들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내 기분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괜히 말했다가 더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다섯째, A형과 다른 혈액형들의 상처 처리 방식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B형은 상처를 받으면 금방 털어내려고 해요. 마치 강아지가 물에 젖으면 몸을 털어서 물기를 날려버리는 것처럼요. 에이, 뭐 어때? 세상에 그런 일도 있지. 라며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관심을 돌리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기분을 전환시키죠. O형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요. 상처를 받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를 먼저 생각해요. 마치 문제 해결사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상사가 화를 냈다면 다음엔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기분 나빠했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AB형은 좀 독특해요. 상처를 받더라도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마치 댐과 같아서 감정의 물이 차올라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고 슬프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순된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해서 혼란스럽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안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A형이 상처를 곱씹는 이유는 바로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A형들은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해놔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나 상처도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흰옷에 작은 얼룩이 생기면 그 얼룩만 계속 보이는 것처럼 작은 결함도 크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일도 A형에게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 완벽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A형들도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일곱째, A형의 상처 곱씹기는 사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A형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관심하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겠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봐요. A형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친구가 기분이 나빴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만큼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A형들이 상처받는 건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배려가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되기도 해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혹독하게 대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덟째, A형의 밤은 특히 길어요. 낮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서 모든 생각들이 몰려와요. 마치 낮에는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에 묻혀있던 작은 소리들이 밤이 되면서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맞았을까?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A형들 중에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잠들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켜놓고 있으면 느려지는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아홉째, A형은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는 밝게 연기하다가 분장실에서는 지친 표정을 보이는 것처럼요. 혼자 있을 때 A형들은 정말 많은 감정들을 경험해요. 슬픔, 외로움, 자책, 불안, 걱정.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다가 하면서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누기는 어려워해요. 이런 걸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말했다가 더 복잡해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형들은 종종 웃고 있어도 속으론 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는 거죠. 열째, 그렇다면 A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런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감정이 깊은 사람이구나. 나는 신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를 곱씹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으로 관계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가까운 한두 명에게는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A형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상처받는 것도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깊은 감정과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마음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비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런 당신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상처를 곱씹는 것도 당신의 특별함 중 하나예요. 그만큼 진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그 상처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때로는 놓아주는 연습도 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 해요. 혹시 당신도 웃고 있어도 속으론 울고 있는 A형인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해보세요. 당신의 깊은 마음과 따뜻한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주세요.